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유국장TV입니다. 유국장TV에서는 교통사고 후에 힘에 부치는 약자를 돕고 정보를 드리는 원래 취지를 계속해서 견지해 갈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영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궁금사항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911-LAW입니다. 카톡 아이디거든요.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교통사고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진단서, 사고 차량 견적서, 사고 불박 영상, 정밀검사 판독지를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검토해서 제가 상담자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에서 발급되는 진단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단서 내용 중에서는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부상을 기준으로 진단서를 발급을 하면 일정 금액의 진단서 비용을 내고 받아보게 되는데요. 부상 정도에 따라서 2주 진단, 3주 혹은 4주 또 8주 또 어떤 경우에는 12주 이런 식으로 진단 기간이죠. 즉 진단 주수를 명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진단 병명을 적어주게 되는데요. 약방의 감초처럼 교통사고 환자에게는 붙여주는 진단이 아주 기본적으로 타박상, 및 좌상, 그리고 뇌진탕이나 염좌 이런 식으로 골절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진단 병명을 달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병원 지식이 없는 분들은 진단 주수가 2주보다는 3주가, 3주보다는 6주 진단이 이왕이면 진단수가 높아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유리도 하다고 하고 또는 합의금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진단 주수가 높으면 합의금이 많아진다는 것은 꼭 일치하지 않습니다. 즉 진단 주수와 피해자의 합의금은 꼭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진단 주수보다는 진단 병명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를 잘 듭니다. 자, 오늘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늑골 4번, 5번 골절 이런 진단이면 보통 진단이 한 4, 5주 나오지 않겠어요? 이런 병명의 진단이 나와도 염좌나 추간판 탈출증이 나오는 2주, 3주 진단보다도 합의금은 더 적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단 주수는 늑골 골절이 더 높지만 늑골이 기흉이나 혈흉이 없이 단순 골절만 된 경우에는 뼈가 잘 붙고 치료가 되면 장애로 인정해 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상 정도로 보아서는 염좌 환자보다는 뼈가 다쳤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상해 급수는 높을 수 있겠지만 합의금 산정에는 염좌나 추간판 탈출증 환자보다도 합의금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진단 주수보다는 진단 병명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드는 것인데요. 자, 경비골 골절이나 대퇴부 골절. 이 정도면 진단이 잘 아시겠지만 한 12주에서 14주 정도 좀 나오게 됩니다. 관절면이 아닌 간부 골절인 경우에는 뼈가 잘 붙고 각형성이 없다면 그리고 치료가 잘 되어졌다고 한다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한시 장애를 병원에서는 인정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합의금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단은 12주 정도이니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보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다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은 다르다는 것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비해서 전방 혹은 후방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에는 진단이 6주에서 8주 정도의 진단이 발급되어지지만 영구 장애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진단 12주가 발급된 대퇴부 간부 골절이나 하퇴부 골절 등에 비해서 합의금이 서너 배 정도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 주수와 합의금은 절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심하게 진단 병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진단서를 받아보면 퇴행성 이런 말이죠. 또는 기왕증 이런 말 쓰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아주 불리한 단어입니다.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때는 거의 이런 단어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험회사와 계속해서 분쟁의 빌미가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진단서 내용을 잘 보시고 이런 문구가 들어있다면 의사를 빨리 가급적 즉시 만나서 수정하거나 삭제를 요청해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진단을 발급해서 가지고 있다가 한참 후에 의사를 만나서 수정해 달라고 하면 의사는 절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발급하는 진단서는 질병이 아닌 상해로 인한 진단서입니다. 퇴행성이란 말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몸 스스로 만들어낸 질병이란 뜻입니다. 기왕증도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들어간 진단서는 받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어요? 교통사고 환자가 지금 치료하는 것은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압박골절 진단서인 경우에 특히 여성일 경우엔 말이죠.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진단서 내용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진단서 내용 중에 혹시라도 골다공증이 있다는 말이 들어가면 보험회사에서는 기왕증으로 몰아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합의할 때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에 압박골절이 있긴 했지만 골다공증도 있네요. 환자의 뼈가 약해져 있어서 허리 골절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텐데 과연 이런 진단서로 피해자가 합의하는 시점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요? 힘듭니다. 어려울 수 있으니까 즉시 수정해야만 합니다. 치료하는 의사는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보상이나 이런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큰 생각 없이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러한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바로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보는 그러한 지혜로움도 필요하다는 것 강조드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진단 주수가 높으면 어느 부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와의 문제는 말씀을 위해서 드렸고요. 이것은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진단 주수가 조금이라도 높으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형사건인 경우에, 즉 교통사고가 12대 중과실처럼 형사적으로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진단 주수에 따라서 형사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는 진단 주수가 높으면 피해자 측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는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하면 받는 즉시 진단 주수를 먼저 봐야 할까요? 아니면 진단 병명을 봐야 할까요? 당연히 진단 병명을 먼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금에 영향을 주는 것은 피해자의 병명이므로 진단 주수보다는 병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 강조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